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79회 실무시험 풀어보겠습니다. 79회 폴더를 열어가지고요. 텍스 더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나오죠. 수험번호 여기 이론시험 문제 위에 있죠. 수험번호 2, 2개, 1, 6개 이런 본인 이름 쓰시고요. 설치하면 또 작은 창이 뜨죠. 프로그램 창이 이렇게 떴습니다. 79회 맞고요. 문제 유형은 B형이네요. B형 클릭하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8720 엔터 시작하죠. 실무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실무시험 항상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 나오고 그 다음에 회사 등록 클릭해서 입력된 화면하고 비교해서 틀린 부분을 수정하는 문제죠. 보겠습니다. 등록 번호는 10554133551 맞고요. 그 다음에 상호명은 호가구 맞고 그 다음에 대표자명 한아름 맞고요. 개업일 2017년 2월 5일 2017년 2월 5일 맞네요. 자, 그럼 자업장 소재지 주소죠. 서울시 마포구 서울시 동대문 서대문가 이거 틀렸네요. 주소 수정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태 도소매 도소매로 바꿔줘야 되겠고 종목은 가구 맞고요. 마지막으로 관할 세무서 마포 세무서장이죠. 근데 여기는 서대문 이것도 수정해줘야 된다. 세 개 다 찾았습니다. 주소하고 업태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 입력합니다. 사업장 주소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290-1 오케이.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290-1 이렇게 되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입력했고 제조업이 아니고 도소매죠. 도소매. 다음에 관할 세무서가 마포 세무서 마포 이러면 되죠. 세 개 다 입력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문제 2번 정기분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럼 정기분 재무상태표 열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정기분 재무상태표 역시 비교해서 보고 틀린 게 있는지 보는 거죠. 보죠. 현금 5천만 원 맞고요. 보통예금 3천만 원. 3천만 원인데 300만 원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정해 줘야 되겠네요. 하나 찾았고요. 두 개만 더 찾으면 되죠. 정기예금 2천만 원 맞고 외상 매출금 5천만 원 맞고 대손충당금 50만 원 맞고요. 받으러 3천만 원 맞고 대손충당금 30만 원 맞고 단기대여금 10만 원 맞고요. 미수금 2천만 원 10만 원 1천만 원 미수금 2천만 원 상품 8천만 원 차량 운반고 5,200만 원 감가상각 누계 2,300만 원 비품 2천만 원 맞고 감가 누계 1,000만 원인데 10만 원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수정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부채 및 자본 쪽으로 가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4,500 맞고 지급업 2천만 원 맞고 선수금 2천만 원 맞고 단기 차액금이 없네요. 단기 차액금 밑에 금액 적어주면 되는 거죠. 세 개 다 찾았습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처음에 찾았던 게 보통예금이죠. 3천만 원.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마지막으로 부채에서 단기 차액금 금액이 4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대차 차액이 없다는 거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없죠? 오케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에 수정 또는 추가 입력. 거래처별 초기월 여기 있습니다. 밑에 클릭해서 비교해서 또 보면 되는 거죠. 단기 대여금, 단기 대입력이 있죠. 강남상이 200만 원 맞고요. 성수상사가 입력이 안 됐네요. 추가로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F2 누르고 성수상사 금액은 800만 원 됐고요. 다음에 외상 매입금 여기 있습니다. 외상 매입금 클릭. 호국상사 2,100만 원, 호국상사 2,100만 원 맞고요. 민한상사 2천만 원도 맞고 통큰 가구가 없네요. 여기 또 추가 입력해줘야 되겠죠. 통큰 가구 F2 눌러서 통큰 가구 오케이. 금액은 400만 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어렵지 않으시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서 다음의 각 계정 과목의 조교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그렇다면 조교일처별 초기월은 일단 꺼주고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클릭해가지고 처음에 찾을 게 복리후생비 찾아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일단 판매별 관리비로 생각해야 되겠죠. 전산회계 2급이니까 판매별 관리비 클릭해서 복리후생비가 여기 811번입니다. 811번에 대체조교 3번에 부서별 회식을 입력하라는 거죠. 대체조교가 아래쪽에 있고 3번에 부서별 회식 이러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금 찾겠습니다. 미지급금은 일종의 부채죠. 부채인데 유동부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동부채 클릭해가지고 미지급금 찾으면 여기 있죠. 컨트롤 F 눌러서 검색해도 됩니다. 미지급금 찾았으니까 여기다가 대체조교 9번 대체조교가 여기 있습니다. 쭉 내려보니까 9번 맨 밑에 9 엔터하고 이 순서는 상관없어요. 여기 3, 5, 2, 1, 8 순서가 안 맞게 돼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9 하고 카드 대금 계좌이체 결제 카드 대금 계좌이체 결제 엔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역시 오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거래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보죠. 8월 10일 일반 전표 입력 8월 10일 열어놓고 시작하죠. 8월 12일이고요. 그렇죠. 하늘상해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대금 150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하여 1%를 할인해주고 대금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받다. 매출을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매출 대금을 빠르게 회수했으면 할인이 들어갑니다. 보통 기한보다 빠른 회수 또는 갚을 때 할인이죠. 매출과 관련했으니까 매출 할인이고 1% 할인해 주니까 150만 원. 이 150만 원의 1%니까 15,000원. 15,000원 할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이 들어오는데 150만 원 빼기 15,000원. 150만 원 빼기 15,000원 하면 보통 예금 들어오는 게 148만 5천원입니다. 차변에 보통 예금 148만 5천원 그리고 매출 할인 15,000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그렇죠. 걸어줘야 되겠죠. 차변에 보통 예금 103번. 차변에 103 보통 예금 금액은 148만 5천원. 1,400이 아니고 140. 이거 하나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케이. 또 차변에 할인이죠. 매출 할 엔터 하면 매출 할인. 상품 매출과 관련돼 있으니까 403번 맞습니다. 금액은 15,000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108이죠. 거래처 하늘상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8월 20일 광송마차에서 할부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한 차량 할부금 50만 원이 보통 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다. 보통 예금 계좌 나갔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 차변에는 미지급금, 여기 계정 과목 좋죠. 미지급금을 하면 됩니다. 거래처 써주고요. 그러니까 차변에 미지급금. 차변에 미지급금. 거래처 광송마차 금액은 50만 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 103번. 금액 50만 원. 광송마차 엔터로 넘어가면 광송마차 그대로 복사되는데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지워도 상관없어요. 보기 안 좋으신 분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월 2일로 가겠습니다. 9월 2일 본보험 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 600만 원과 이자 27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하다. 그럼 차변의 보통예금 600만 원하고 27만 원 합해서 627만 원이 차변의 보통예금으로 기록하고요.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 600만 원, 이자 수익이죠. 이자 수익 27만 원 이렇게 하면 되고 대여금에는 거래처 입력해 줘야 되겠죠. 차변에 보통 예금 103번 금액은 627만 원. 대변에는 단기 대여금 거래처 본봄 금액은 600만 원. 또 대변에 이자 수익 화살표 27만 원.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이 9월 8일입니다. 9월 8일. 서식이 큰 게 하나 나오는데 일단 서식이 나오면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봅니다.
업무용 복사용지 비용 처리 그러면 소모품 B가 될 겁니다.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하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차변에 소모품 B 하면 됩니다. 금액은 1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차변에 소모품 B 해도 되고 딱히 조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용품비도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통은 소모품비니까 소모품비로 하겠습니다. 차변에 소모품비 업무용 판매관리비가 되고 금액은 10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103번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끝나죠. 9월 20일로 가겠습니다. 9월 20일 매출처 서울상사의 외상 매출금 중 150만 원은 약소금으로 받고 그러면 바드럼을 받은 거죠. 차변에 바드럼.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은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이 증가합니다. 50만 원. 그러니까 차변에 바드럼 150만 원, 보통예금 5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200만 원. 거래처 써줘야 되고 이렇게 되죠. 입력합니다. 차변에 바드럼 거래처 써줘야 되겠죠. 서울상사 금액은 150만 원. 또 차변이죠. 보통예금 103번 화살표 해가지고 50만 원. 대변에는 외상매출금 108 외상매출금은 역시 서울상사 입력해줘야 돼요. 서울상사 102번이네요. 102번 엔터하면 서울상사 들어가고 200만 원. 오케이 넘어갑니다.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 9월 25일이죠. 9월 25일 9월 분 사무실 수도요금 6만 원과 사무실 전화요금 4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수도요금은 수도광열비 그리고 전화요금은 통신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수도광열비하고 통신비를 각각 6만 원, 4만 원 적어주고 대변에 보통예금 합해서 10만 원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수도광열비 사무실이니까 800번 되고 금액은 6만 원 대변 또 차변에 통신비 800번대 금액은 4만 원. 대변에는 103번 보통예금 합해서 10만 원. 오케이 넘어갑니다. 7번 보겠습니다. 10월 1일이네요. 10월 1일 일단 열어놓고요.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의 차입금 1,000만 원이 복저축은행에서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상환 예정일이 2020년 4월 30일. 2020년 4월 30일인데 이 시험이 이 연도가 지금 2018년에 본 시험이에요. 가만히 실무 처음 보면 지금 연도 회의가 2018년 1월부터 10일까지 지금 2018년에 예결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18년 중반부터 만기를 계산해야 장기인지 단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2018년으로 기억하고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 2018년 10월 1일인 거죠. 2020년이니까 1년 넘어가죠. 장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 복저축은행 하고요. 차변에는 보통예금 입금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차변에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1,000만 원.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 거래처 복저축은행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8번 보겠습니다. 10월 13일이네요. 10월 13일. 상품 250만 원을 영광산업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상품 매출이네요. 운송비 3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차에 지급하다. 그렇다면 매출이기 때문에 운반비를 따로 적습니다. 운반비라는 계층과목으로 따로 적죠. 그래서 외상 판매, 차변에 외상 매출금 250만 원, 영광산업 거래처 적어주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 매출, 그리고 또 차변에 운반비 3만 원, 대변에는 보통예금 그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입력합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 영광산업 금액은 250만 원. 또 차변에 운반비 500번 되고 800번 되죠. 운반비 800번대 824번 화살표로 넘어가고 금액은 3만 원. 이제 대변이죠. 대변의 상품 매출 금액은 250만 원. 또 대변의 보통예금 103번 대변의 103번 금액은 3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은 오류 수정 문제죠. 처음엔 10월 20일 일단 열어봅니다. 열어서 보니까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60만 원이 있고 대변에는 보통예금입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물건 샀다가 보통예금으로 갚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해독무역에 외상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이체한 금액 60만 원은 송금 수수료 3,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외상대금을 갚은 건 맞아요. 거래처도 맞고 맞는데 3,000원 송금 수수료를 합해서 적어버린 거예요. 외상 매입금 그러면 3,000원 빼줘야 되니까 60만 원에서 3,000원 빼면 59만 7천 원이 외상 매입금 갚은 거고 3,000원은 수수료가 되는 거죠. 수수료 비용입니다. 매출 채권 매입 채무와 관련된 수수료이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 판관비로 입력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이 60만 원이 아니고 59만 7천 원인 거죠. 69만 7천 원 외상 대금이고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59만 7천 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차변 수수료 비용. 차변 수수료 비용 800번대 수수료 비용 화살표 해가지고 3,000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보통 해동무역 뭐 엔터로 넘어가면 이렇게 복사되는데 지워도 되고 놔둬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0일 보겠습니다. 일단 12월 20일 들어가 보시죠. 7이 아니고 12월 20일. 분계 보니까 보통 예금이 대변에 86,000원 되어 있고 차변에는 차량 운반고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하는데 차량 운반고로 적지 세금과 원가로 적는데 어쨌든 뭐 차량 운반고로 보통 예금이 86,000원 나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문제 보겠습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 2기분 자동차세를 냈는데 보통 예금 계좌에서 납부하고 차량 운반고 처리하면 안 되죠. 취득세 같으면 차량 운반고를 처리해서 맞는데 이거는 자동차세입니다. 취득하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건 세금과 원가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거를 세금과 원가인데 영업부니까 800번대 세금과 원가 이거를 입력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간단하죠. 넘어갑니다. 6번은 결산 정리사항이니까 12월 31일을 맞춰두고 보겠습니다. 1번 결산일 현재 12월분 차입금 이자 비용 미지급액이 15만 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했다. 이자 비용을 지출할 의무가 생겼는데 지출 안 한 거를 기록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인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올해 이자 비용 맞아요. 그래서 15만 원의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 되는 거죠. 입력합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금액은 15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한 보험료 중 기간 미경가분 30만 원이 있다. 보험료라는 비용으로 차변에 보험료 해가지고 입력을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0만 원이 올해 게 아니라는 거, 내년에 거라는 겁니다. 선급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선급 비용, 대변에는 보험료 이렇게 보험료를 줄여주고 선급 비용으로 인식해주는 그런 분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변의 선급 비용 금액이 30만 원, 대변에는 보험료 800건데 보험료 3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3번 보겠습니다. 단기분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는 30만 원, 비품은 10만 원. 간단하죠. 합해서 감가상각비가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감가상각비인데 뭐 판관비로 처리해야 되겠죠. 별 조건 없으면 판관비. 감가상각비 800번대에서 합해서 40만 원. 대변에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차량 운반구에 대한 여기 있죠. 209번 엔터하고 금액은 30만 원. 또 대변에 비품에 대한 거.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비품에 대한 게 여기 있죠. 213번. 그래서 1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번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럼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증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기억나시죠? 이럴 때는 채권잔액 외상매출금이나 받으럼 채권잔액 곱하기 1% 빼기 관련 대손충당금 잔액 해주는 거죠.
합계 잔액 시산표 들어가서 잔액 확인할 수도 있는데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입력하겠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위에 대손상각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뜨죠. 외상 매출금 잔액이 1억 3,840만 원 있고 그에 따른 대손 중단금이 50만 원 있으니까 1% 설정이 잘 돼 있고요. 1억 3,840만 원 곱하기 1% 빼기 50만 원 해가지고 88만 4천 원으로 계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파드럼도 잔액이 7,13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 곱하기 1% 해가지고 거기다가 30만 원을 빼준다. 결과로 41만 3천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계산이 보통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돼 있으니까 계산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 문제로도 출제 가능하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지워주고 나서 밑에 결산 반영 클릭하면 아래쪽 보면 이렇게 숫자가 반영이 되죠. 전표 추가 클릭합니다. 예 하면 끝나는 거죠. 잘 됐는데 확인을 하고 싶다면 12월 30일자로 조회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대손상각비, 대손중단금, 결차 결대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입력됐으니까 괜찮게 잘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문제 7번 보겠습니다. 조회하는 문제죠. 1분기 1월부터 3월까지의 현금으로 지출된 접대비는 얼마인가? 각 월이 있고 1월부터 3월까지고 현금 지출된 접대비, 현금으로 지출 안 된 것도 미지급금도 있겠죠. 이걸 찾는다면 월계표를 찾아야 되겠죠. 월계표. 클릭해서 월계표 클릭하고 1월부터 3월까지 접대비를 찾습니다. 쭉 비용 쪽에 있겠죠. 접대비. 여기 있네요. 비용 쪽. 현금으로 지출된 거.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는 현금 지출이 안 된 것도 있어요. 위에 접대비인데 위에 현금으로 지출된 거를 찾으면 214만 원이죠. 대체도 있고 현금 대체 합하면 314만 원인데 지금은 현금 지출된 거 물어봤기 때문에 214만 원을 기록해야 됩니다. 시험지에 214만 원 기록하고 넘어갑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사랑 운반구 장부 가액은 얼마인가? 월 말 자산부채 자본을 물어본다면 재무상태표로 들어가야 되겠죠. 재무상태표 클릭해서 5월로 검색합니다. 5월 말 차량 운반구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차량 운반구 있는데 역시 주의하셔야 될 게 장부 가액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차량 운반구가 보니까 5,2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차량 운반구의 그냥 금액입니다. 취득 원가를 말해요. 장부 금액은 감가 누계액을 차감한 2,900만 원이 되는 거죠. 잘 보셔야 됩니다. 차량 운반구 금액 물어봤다면 5,200만 원인데 장부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감가상각 누계를 뺀 2,90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2,900만 원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3번입니다. 6월 말 현재 외상 매입금이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은 얼마인가? 거래처 모든 거래처를 다 조사해라 그런 거죠. 그럴 때는 거래처 원장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거래처 원장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6월 말입니다. 그럼 6월 말로 검색해보죠. 6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251번이 되겠죠. F2 눌러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모든 거래처를 다 검색할 때는 엔터 하면 되죠. 잔액이 가장 많은 거, 잔액이 여기 있으니까 가장 많은 게 여기 있네요. 2,530만 원 남한상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한상해 그리고 2,530만 원 시험지에 적어놓고 넘어가는 거죠. 다 했습니다. 이제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가지고 이론 문제 답 풀고 나서 바로바로 입력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력해 두고 다음에 우리가 금방 조회한 거 입력하는 거죠. 1번 답은 214만 원, 2번 답은 2,900만 원, 거래처명은 남한상회, 금액은 2,53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닫기하고 확인하고요. 마지막으로 답안 저장 클릭해서 USB 메모리에 저장된 거 확인하고 빼서 제출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